서울의 한 고급 호텔 복도를 쓸고 있는 70살 김태수는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빗자루를 든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였죠. 호텔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그의 지친 얼굴은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젊은 직원들은 김태수를 보고도 인사 한번 건네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좀 비켜주세요. 손님들 지나가실 거예요. 로비 매니저가 무례하게 말하자 김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한쪽으로 몸을 옮겼어요. 그의 눈빛에는 순간 서글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복도를 쓸기 시작했죠. 손님들 오는 길 막지 마시고 조용히 청소만 하세요. 그렇게 눈에 띄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태수는 무언가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이든 청소부는 이 호텔에서 그저 보이지 않아야 할 존재였죠. 김태수는 복도 구석으로 몸을 더 숨기듯 이동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젊은 직원들이 김태수 옆을 지나가며 수군거립니다. 저 할아버지 왜 저 나이에 아직도 일하시는 걸까? 글쎄, 연금이 적은가 보지. 좀 안쓰럽긴 해. 근데 우리 호텔에 저런 노인을 쓰는 건 격이 떨어지지 않아. 그들은 김태수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김태수는 그런 말에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묵묵히 손님이 떠난 객실로 들어가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욕실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죠.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서울의 전경은 화려했지만 그에게는 그저 먼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김태수는 직원 전용 출구로 나가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호텔 로비가 평소보다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긴장된 표정으로 여기저기 서둘러 다니고 있었죠. 김태수는 조용히 구석에서 바닥을 닦으며 이 모든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톱스타가 온다고? 진짜야? 젊은 여직원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에단 로스래. 오늘 오후에 도착한대. 지배인님이 모든 직원들 단단히 단속하셨어. 실수하면 바로 잘린대. 김태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실수를 눈치채지 못했죠. 그는 걸레를 주워들며 불현듯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과 싸우는 듯 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래전 잊혀진 감정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흔들어 놓았죠.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잘 보여야 해. 로비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외치자 모두 더욱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만이 홀로 정적 속에 갇힌 것 같았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호텔 앞은 경호원들과 팬들로 북적거렸어요. 김태수는 복도 청소를 마치고 객실 청소 카트를 밀며 로비를 지나가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에단 로스 도착했습니다. 직원의 외침과 함께 호텔 입구로 검은색 리무진이 멈췄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에단 로스가 호텔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가 크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모습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김태수는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에단 로스의 시선이 로비를 둘러보다가 청소 카트를 밀고 있는 김태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의 얼굴에 순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에단 로스는 인사를 건네려던 호텔 지배인을 무시한 채 천천히 김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모두의 의아한 시선 속에서 에단 로스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직원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저 청소부 할아버지를 보고
갑자기 왜 울어? 다른 직원이 의아해했죠. 에단 로스는 김태수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죠. 에단 로스는 김태수에게 천천히 손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김 프로듀서님 맞으시죠? 그 순간 주변 직원들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김 프로듀서? 무슨 소리지? 김태수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에단. 그 한마디에 주변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에단 로스는 김태수의 양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살아계셨군요. 몇 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김태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야. 과거는 지나간 일이니 잊어주면 좋겠군. 에다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은 알아야 해요. 호텔 지배인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직원에 대해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지. 에단 로스는 지배인을 향해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오해가 아닙니다. 이분은 김태수 프로듀서님이세요. 미국 할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제작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배우로 첫 발을 내디딜 때 기회를 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김태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미국 할리우드에서의 화려했던 시절, 수많은 영화를 제작하며 성공을 거두었던 나날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고의 순간까지. 에단 로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가난하게 자라 22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영화계에서 성공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많은 아시아계 영화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셨죠. 주변의 직원들은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평소에 대했던 태도를 생각하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지배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에단 로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이분은 제 절친한 친구였던 준호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김태수의 눈에 순간 슬픔이 깃들었어요. 준호, 그의 손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에단 로스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에단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당신의 손자가 생전에 얼마나 당신을 존경했는지 아십니까? 준호는 항상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어요. 김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재빨리 눈물을 훔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일 이후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네. 에단 로스는 김태수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호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그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았어요. 한때 할리우드를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제작자가 이제는 그저 무명의 청소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단 로스의 제안에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인 채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주변의 시선은 모두 그에게 향해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 있었죠. 난 이미 영화계를 떠났다. 다 지난 일이야. 김태수의 목소리는 깊고 무거웠습니다. 손자를 잃고 나서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 그 말을 듣자 에단 로스의 눈에도 슬픔이 깃들었어요. 호텔 직원들은 이제야 김태수의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숨겨져 있었죠. 잠시 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에단이 지배인에게 물었습니다. 지배인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VIP 라운지를 안내했어요. 김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청소 도구를 한쪽에 내려놓고 에단을 따라갔습니다. 둘이 자리에 앉자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사고로 떠난 그날 이후로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에단이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는 제게도 소중한 친구였으니까요. 김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내 전부였어. 아들과 며느리를 교통사고로 잃은 후 손자만이 내 삶의 이유였지. 그런데 말을 잇지 못하는 김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에다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준호는 항상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영화 학교에서 만났을 때부터 늘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죠. 내 할아버지는 가난한 한국 청년에서 시작해 할리우드에서 인정받은 전설적인 제작자라고요. 김태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에다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가 첫 영화 오디션에 떨어졌을 때 준호가 할아버지에게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당신이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김태수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손자가 데려온 젊은 배우 지망생 에단 로스는 당시 재능은 있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죠. 김태수가 그에게 첫 영화 역할을 주었고 그것이 에단 로스를 스타로 만든 시작점이었습니다. 당신이 제 가능성을 믿어주셨어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했을 때. 에단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도 당신의 그런 점을 존경했어요. 항상 우리 할아버지는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볼 줄 안다고 말했죠. 김태수는 흐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와 함께했던 시간들, 영화에 대해 밤새 이야기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준호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화 제작자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25살 그 꿈을 이루기 직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당신의 손자는 항상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가 원했던 건 당신이 끝까지 영화 제작자로 남는 것이었어요. 김태수는 에단의 말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기억 속의 손자 준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열정을 가득 안고 있던 그 밝은 얼굴. 영화 이야기를 할 때면 반짝이던 눈빛. 준호는 내게 항상 말했어. 할아버지, 언젠가 우리 함께 영화 만들어요.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거예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꿈을 내가 이어갈 수 있을까? 에다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김태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준호도 하늘에서 그걸 원할 겁니다. 김태수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전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득 수십 년 전 가난했던 한국 청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꿈을 조차 두려움 없이 미국으로 떠났죠.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 정상에 올랐던 그 시절. 나도 한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었지. 김태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방에서 미국 영화를 보며 꿈을 키웠어.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도 할리우드에 가겠다고 무작정 떠났었지. 에다는 미소를 지으며 경청했습니다. 호텔 밖에서는 팬들의 소리가 들렸지만 이 공간만큼은 조용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어.
영어를 배우기 위해 밤새 공부했고 틈틈이 영화 세트장에 들어가 구석에서 촬영을 지켜봤지. 그러다 우연히 한 감독의 눈에 띄어 조수로 일하게 됐어. 김태수의 눈에 옛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28배 첫 단편 영화를 만들었지. 아무도 아시아인 제작자를 믿지 않았어. 하지만 그 영화가 작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그게 시작이었어. 에다는 김태수의 이야기에 감탄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 한 명이 음료를 가져다 주었지만 둘 다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김태수는 마치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상자를 열어보는 듯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영화를 제작했고 결국 자신만의 제작사를 설립했지. 드림웨이브 픽처스. 내 꿈의 시작이었어. 김태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 회사에서 당신은 수많은 명작을 만들어냈죠. 에단이 잠시 말을 받았습니다. 아시아계 배우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양한 이야기를 스크린에 담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아세요? 김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손자가 떠난 후 그 꿈이 함께 사라진 것 같았어. 김태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무도 나를 모르는 이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려 했어. 에단 로스는 잠시 침묵하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김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김 프로듀서님, 당신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준호도, 그리고 저도. 당신이 다시 영화 제작을 해주길 바랍니다. 김태수는 잠시 말없이 에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준호가 마지막으로 내게 했던 말이 있어. 김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화는 삶처럼 때로는 비극적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야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군. 에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준호다운 말이네요. 그는 항상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죠. 김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닌 무언가 깨달음의 빛도 함께 있었어요. 나는 내 영화의 끝을 너무 일찍 결정해버렸던 것 같아. 준호가 떠난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지. 김태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에단 로스는 김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당신을 돕고 싶어요. 두 사람의 진지한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호텔 직원들은 라운지 밖에서 숨죽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무시하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세계적인 영화 제작자였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거야? 한 직원이 죄책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배인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는 김태수에게 했던 모든 무례한 행동들이 떠올라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한편 라운지 안에서는 김태수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단 로스의 말과 준호의 기억이 그의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김태수의 눈에는 오랜만에 젊은 시절의 열정이 다시 깃들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아직 내게 기회가 있을까?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에단 로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영화계는 김 프로듀서님 같은 진정한 스토리텔러를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야기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태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이야기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준호를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며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김태수는 오랫동안 살아온 작은 원룸 아파트에 앉아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준호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다시 시작하려고 해. 김태수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항상 원하던 대로 말이야. 방 안에는 몇 개의 짐가방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30년 넘게 영화계에서 활동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이제 3년. 그동안 그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살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에단 로스가 서 있었어요. 준비되셨나요, 김 프로듀서님?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만 김 프로듀서님이라고 부르지 않겠나? 그냥 태수라고 불러주게. 에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수님. 그럼 출발할까요? 비행기가 2시간 후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파트를 나서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어요. 호텔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김 프로듀서님, 저희가 그동안 무례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배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김태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네. 나도 미안하네. 내 과거를 숨기고 모든 사람을 밀어냈으니.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김태수와 에단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에단은 김태수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태수님,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시기에 헤어진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죠. 김태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흥미로운데. 하지만 내게는 먼저 만들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무엇인가요? 에단이 궁금해했어요. 김태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에단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젊은 한국 청년이 꿈을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 영화 제작자가 되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꿈을 키우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에단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수님의 이야기군요. 김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항상 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 했어. 내가 그 아이의 꿈을 이어가고 싶네. 그렇게 김태수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그는 오랜 동료들과 재회하며 자신의 제작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의 복귀 소식은 영화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3년 후 영화제 레드카펫 위에 김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73세 나이에도 그는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의 영화 마지막 페이지가 경쟁 부문에 올랐고 영화계의 모든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이 영화는 젊은 한국 청년이 할리우드에서 꿈을 이루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김태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격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있을 준호에게 말하고 있는 듯 했죠. 준호야, 할애비가 다시 일어섰다. 그날 밤 마지막 페이지는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김태수가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들어 올리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에단 로스는 첫 줄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제 손자 준호에게 바칩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꿈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국의 한 고급 호텔 직원들은 휴게실에 모여 생중계되는 영화제 시상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우리 곁에 있던 청소부가 이런 대단한 분이셨구나. 한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그분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했어. 시상식이 끝난 후 김태수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준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진 속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다시 시작했어. 너도 보고 있겠지? 김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못다한 꿈도 내가 대신 이뤄줄게.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영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젊은 영화인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힘쓰고 있었죠. 김태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호텔 청소부가 아닌 다시 일어선 영화 제작자로 불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김태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손자의 꿈을 이어가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가 다시 일어선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영화는 삶과 같아. 때로는 비극적인 장면도 있지만 끝까지 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되지. 인터뷰에서 김태수는 준호의 말을 인용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렇게 김태수의 새로운 챕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의 선택이 그의 가치를 증명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해도 다시 시작할 기회는 언제든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작은 친절과 인정이 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김태수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